VBN 우리를 기다리는 3000 코스피 시대 2020년 마지막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2020년을 잘 마무리했다면 2021년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죠. 미국 대통령이 정해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파월 연준 의장도 아직 증시는 고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만큼 유동성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20년보다 더 기대가 되는 2021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2020년 마지막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제 구독과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좋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수익맨 유튜브 채널 아래 보시면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 이제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올려드린 내용들이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좀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탑3 업종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 폐기물,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과 종목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꾸준히 이제 뭐 자동차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모두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또 시장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코스피 코스닥 어제가 이제 또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둘 다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마감을 해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 정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전장에는 이제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고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일부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마감 기준으로는 이제 코스피 5천억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이제 매수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오전장에 이제 코스피 같은 코스닥 마찬가지로 이제 양 매도 흐름을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매수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개인들의 이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제 2조 가량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일부 이제 또 다시 매수를 전환을 하면서 수급 상황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은 개인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것, 그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예탁금조차도 60조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지금 예탁금이 65조입니다. 물론 신용잔고 19조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그만큼 신용잔고를 받쳐줄 만한 예탁금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만큼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를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3000 코스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만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지금 10만전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증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2021년을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시되 또 마냥 상승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 또한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은 이제 시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이제 마냥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된 후에는 분명히 이제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이 이어진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옆으로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거지 시장이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이 형성된 후에 급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이 이어질 때는 오히려 다양한 테마들이 시장에 또 노출이 되면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못 갔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섹터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순환 랠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승하더라도 분명히 고점은 잡힌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2021년 기대하시되 내가 무슨 섹터를 바라보고 어떠한 종목들을 매매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 또한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리고 2021년도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수가 없는 이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제 탑픽 종목도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고 경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는 경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경기 민감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 뭐 화학, 조선, 뭐 철강, 뭐 구리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구리 같은 경우도 대창이나 이구산업이나 서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요일날 또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죠.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내년에 구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대창이나 이구산업 같은, 대창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대장 종목이죠. 대창 같은 경우도 상한가까지 이제 상승을 한 후에 좀 윗꼬리가 이제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이제 막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구산업이나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장, 그러니까 대창을 따라가는 후속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구산업이나 서원 같은 이제 종목들은 지금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보시는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대창을 꼭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막 거래량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강입니다. 철강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철강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했고, 철강 가격은 중국을 필두로 2분기부터 상승 반전을 했고 실제로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해운주들과 조선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이제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또 최고치를 경신해 나아가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다시 이제 벌크선에 대한 비중까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벌크 운임 지수인 이제 BDI 지수까지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철강 주들 또한도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내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정도 있겠죠. 근데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나와주지는 않아요. 먼저 이제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이렇게 5% 6% 정도 상승 흐름만 나와주더라도 이 종목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변동성이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하나의 지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주들을 오히려 이런 대표주들,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은 좀 안전하지만 큰 수익을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냥 지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바닥을 잡은 후에 최근에 지금 몇 달 동안 해가지고 이제 좀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11월부터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내년에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게 철강 쪽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수소 산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히려 포스코보다는 좀 더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것도 11월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 흐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종목 또한도 마찬가지죠. 포스코처럼 5% 6% 그런 이제 정도의 상승만 나오더라도 거의 이제 10% 가까운 상승만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표로, 이 섹터의 지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하지만 느리고 좀 큰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러한 종목은 이제 지표로 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KG 동부제철이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G 동부제철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죠.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이게 대표적인 좀 부실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정말 부실기업이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채권단위 산업은행마저도 이 기업을 청산해야 되냐 매각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을 정도로 부실기업이었어요. 근데 KG그룹에서 동부제철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난 종목이죠. 기사회생한 이제 종목인데, 실제로 3분기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곽재성 회장, 그러니까 회장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곽재성 회장님께서 스스로 KG 동부제철의 회장이 이제 오른 뒤에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진짜 갖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북미 지역 고객사들을 방문하면서 수출 중심의 사업 재편에 힘을 쏟았고,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 탓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신규 투자 또한도 12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곽재성 회장님이 이제 또 KG 동부제철을 이끌면서 철저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이제 실시했는데, 기존 임원들을 이제 좀 대거 물갈이한 후에 능력 있는 임원들을 배치하면서 정말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기업적인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KG 동부제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7년, 18년 당시에 이제 좀 적자 진행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좀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슈화가 됐던 게 8월 중순에 좀 이슈화가 됐던 게 12년 만에 또 반기 경상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 한번 이제 한 차례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수그러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현재 꾸준히 흑자 이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 흑자 전환을 한 후에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경영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올해 또 이제 8월 달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세금을 내는 회사가 돼서 기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고,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 빚이 결국에는 문제였죠. 근데 작년에 또 이제 많은 큰 폭으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 만큼 이제는 부실 기업이 아닌, 이제는 정말 꼴등 기업이 아닌 1등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정말 최바닥이에요. 최바닥인데 최근에 또 이제 이 급등하는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바닥에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12월 1일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이때도 이제 철강 소형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KG 동부제철이 그때 또 당시 대장을 잡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철강 가격이 2분기부터 이제 반등을 성공을 했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철강 가격 또한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현재 기업 자체가 지금 경영 정상화 진행이 되면서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현재 존재하는 상황. 그러니까 각가지 이제 겹겹 호재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KG 동부제철이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있나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망한 회사였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최바닥을 찍은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 바닥을 탈피하는 이제 상승 초입 단계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이제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가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 앞전에 존재하는 이 음봉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에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정말 무리가 없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KG 동부 제철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선행 지표들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지금 현재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철강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섹터 안에서 철강 섹터 안에서도 KG 동부 제철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가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은행 쪽에서 계속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산업은행에서 꾸준히 물량을 좀 청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는 거는 지금 산업은행이 거의 한 2천만 주 정도 보유한 상태인데,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KG 동부제철은 저는 날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질 구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는 이제 지금 꼭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산업은행에서 계속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KG 동부제철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하는데 또 어렵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KG 동부제철 꼭 주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KG 동부제철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의 한 2년 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지금 수익맨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다 제가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 영상들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영상을 이제 뭐 아무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링크가 나와 있죠. 아이폰, 안드로이드 본인 기종에 맞는 이제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민함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셔도 되고, 주민함 주식에 미친 남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요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주민함 추천주 여기다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G 동부제철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함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함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 또한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수익 인증하시면서 SFA 반도체 6.4%, 뭐 KG ETS 7%,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7% 이제 수익을 보셨다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도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수익을 보셨네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민함 추천주 뿐만 아니라 제가 장전 시황 뉴스를 통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확인해야 하는 뉴스들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으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당일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코멘트까지도 남겨드리는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